네, 제가 최근에 좀 작업이 많아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,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브러시 UI를 구성을 하는 방법과, 그리고 이제 저의 UI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제 UI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지브러시 UI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, 지금 여기 프리페어런스, 네, 여기 프리페어런스에 보시면 컴픽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. 이 컴픽에서 Enable Customize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.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이랑 Alt를 누르신 다음에 뭐 지금 예를 들어 여기서 사용 안 하는 그런 기능들을 끌고 작업 화면을 넣어주시면 사라지게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반대로 뭐 여러분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이런 기능을 이쪽으로 넣고 싶으실 때는 이것도 똑같이 컨트롤이랑 Alt를 누르신 다음에 가지고 끌고 오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원하시는 뭐 이런 기능들을 다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다시 또 프리페어 런스에서 이 컴픽에 있는 Enable Customize를 다시 눌러주시면 지금 이게 이렇게 불이 꺼지면서 다시 창이 확대가 됐죠.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스토어 컴픽을 눌러 주셔야지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지브러시를 키셨을 때 지금 이 상태의 UI가 적용이 된 채로 실행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리페어 런스에서 컴픽에 Enable Customize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원하시는 기능을 이제 Alt랑 컨트롤이랑 Alt를 누르신 다음에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이런 기능들은 다시 끌고 작업 화면에 넣어주시면 사라지고 이제 전부 다 뭐 하셨으면 다시 커스터마이즈를 활성화가 된 거를 꺼 주신 다음에 스토어 컴피까지 이 스토어 컴피까지 해주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지브러시를 키셨을 때 이제 이 UI들이 그대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하게 이제 UI를 구성을 하는 그냥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, 이제 조금 이 아이콘에 있는 이런 색상들도 좀 바꿀 수 있는데, 이제 여기서 프리페어런스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 컬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K1, K2 이런 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색상이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색상이 바뀌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팔레트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색상으로 지금 이게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조금 약간 이런 노란색을 지금 이 아이콘 컬러로 쓰고 싶으시다면 색상을 좀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아이 컬러에서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지정을 했던 이 색상으로 이 아이콘의 색이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작업 화면에 있는 이 뒤에 백그라운드 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백그라운드 색상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지금 이 도큐멘트에 여기 뒤에 백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. 이게 도큐멘트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이것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죠.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이 지금 이 팔레트에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신 이런 색깔을 놓고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 백그라운드
컬러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UI를 구성을 하는 도중에 이제 보시면 뭐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이런 브러쉬들은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지만, 뭐 이제 이 단축키 판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브러쉬 등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UI 창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,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왼쪽에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, 지금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브러쉬에 관한 지금 이 창이 있는데, 얘를 왼쪽으로 끌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브러쉬를 컨트롤 알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고 오실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이렇게 창을 많이 차지하잖아요. 이 브러쉬의 크기가. 그래서 이렇게 작업 화면이 조금 좁아지는데, 이제 여기서 이 커스터마이즈를 끄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.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서 UI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 와이드 버튼이라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, 이거를 꺼 주시게 되면 줄어듭니다.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? 줄어든 게.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하나밖에 못 들어가 있는 곳에도 끄고, 이렇게 넣으면 2개까지 넣을 수가 있죠. 네, 그래서 저는 와이드 버튼을 끄고 이렇게 2개씩 넣어서 정렬을 해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좀 그냥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, 네,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금 간단하게 이제 UI를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이나 이제 뭐 이런 아이콘 컬러,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런 바꾸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, 이제 저의 UI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뭐 설명을 드리고, 제 UI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, 그리고 이 배치되어 있는 UI들이 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저의 UI를 이렇게 불러오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저의 UI를 불러왔는데, 우선 이 상단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, 단축키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 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UI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좀 빼버렸어요.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뭐 이렇게 건볼로 할 수 있는 뭐 WER 뭐 이런 스케일, 무브 이런 부분들은 좀 빼버렸고, 그리고 이제 딱 제가 사용하는 것만 네 이런 식으로 좀 남겨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키샷의 외부 렌더러를 사용하는 거를 넣어놨고, 지금 이 키샷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여기 상단에 여기 익스터널 렌더러라고 보시면 여기에 키샷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색상이나 이런 걸 다 입혔으면 여기서 키샷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
여기에 보시면 이 VPR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이거를 눌러서 키샷으로 지금 이 작업에 제가 했던 모델링의 정보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바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익스포트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키샷으로 불러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키샷으로 불 수가 있어서 좀 간편해서 여기에다가 좀 배치를 해 두었고, 지금 뭐 이 키샷을 끈 상태에서 이 VPR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서 자체 렌더러가 걸려요. 이제 자체 렌더링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. 이 지브러시에서. 이것도 재밌죠. 네, 그래서 이제 뭐 상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간편하게 좀 필요한 것만 넣어놨고,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컨트롤을 누르시고 위에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좀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뭐 가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꺼낼 수도 있고,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더 많은 이제 UI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만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조금 올려보면 위에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여기 아래 부분이 조금 다르죠. 네,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라이트 플레이스먼트인데 이제 그 라이트를 어디에서 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때마다 지금 이제 조명이 쏘는 게 조금씩 바뀌죠. 네, 이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스컬핑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빛을 쏘고 싶을 때 지금 이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을 합니다. 지금 이 라이트 플레이스먼트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라이트에 있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. 그 Enable Customize를 해서 얘를 끌고 여기에다가 넣어 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얘는 이제 브러쉬 플레이스먼트인데 이제 지금 저희가 스커핑을 할 때 그 안으로 얼만큼 파이고 뭐 밖으로 얼만큼 나올지 하는 뭐 그런 기능인데, 이렇게 자주 사용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이제 깊이에 관한 그 브러쉬 깊이에 관한 기능이에요. 그래서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꺼내놓고 가끔씩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이제 그리고 여기는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팔레트,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RGB 이제 레드 그린 블루의 그 값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색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, 이제 얘도 보면 여기 컬러에 여기에 RGB가 있습니다.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에 배치를 시켜 준 거예요. 네, 이거를 끌어다가 배치를 시켜 준 겁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건 없고, 이제 이제 여기 두 개를 추가한 건데, 여기에 보시면 Build Object라는 이 기능이 있어요. 이것도 컬러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Fill Object가 있는데 이걸 끌고 온 거고,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우측에 지금 요 부분, 지금 이게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서
이제 스컬핑이 다 끝나고 예를 들어 좀 원하는 색으로 넣고 이렇게 색상이나 이런 걸 입힐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. 마지막에 모델링 다 끝나고 이제 렌더 하면서 이제 색상을 입힐 때 사용하는 기능. 네,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빌 오브젝트 요거를 가져다 놨고,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팔레트라고 있어요. 얘도 이제 컬러에 있는 건데, 여기에 컬러에 있는 건데,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이런 창이 뜨죠. 네,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,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여기서 임의로 이렇게 컬러를 정했을 때, 이제 뭐 이걸로 해서 컬러로 뭐 이렇게 한다 쳤을 때, 여기서 시스템 팔레트에서 이 컬러의 명암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그 톤을 정할 수가 있어서, 그 근처에 있는 톤을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어서 이 시스템 팔레트를 좀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비슷한 컬러를 톤만 다른 거를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서 이제 얘를 좀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왼쪽은 조금 이제 컬러와 관련된 그런 UI들로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컬러, 라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. 네, 제가 지금 요 이렇게 왼쪽에 이런 색상 이런 거 관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즘 자주 쓰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 Just Color Picker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얘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, 그러니까 보통 이 색상을 한 번에 딱 찾을 때 저희가 원하는 컬러를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. 이제 좀 이거랑 좀 색이 비슷한 것 같다, 맞을 것 같다,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색상을 조절을. 그래서 이제 이 컬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즘 좀 자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이렇게 보시면 이 Just Color Picker라는 프로그램을 요즘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저희가 원하는 이 컬러 값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,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색이랑 좀 비슷할 것 같다 이러면서 작업을 하실 때가 종종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종종 그랬었는데, 이 저스트 컬러 피커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 지금 이 색상을 뽑아내고 싶을 때 여기서 Alt X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컬러의 값이 뽑히게 돼요. 그래서 이제 RGB로 놓고,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83 그리고 104 그리고 59, 네,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았던 이 색상이 그대로 뽑히게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작업을 하실 때 이 색상 값을 이렇게 찾아낼 때 되게 편리해가지고, 저는 지금 이 저스트 컬러 피커를 되게 유용하게 색상 값을 뽑아내면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게 RGB 말고도 이렇게 CMYK도 있고, 뭐 이렇게 색상 값을 뽑아내야 될 때가 있을 때 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네, 그래서 이제 왼쪽에 대한
왼쪽에 UI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, 그 다음에는 네, 이제 이 오른쪽을 이렇게 조금 볼 건데, 네, 그래서 이제 이 우측에는 사용을 안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은 거의 다 빼버렸어요. 그리고 대부분 좀 이렇게 브러쉬들이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, 이제 평소에 스컬핑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몇 개 안 되지만, 이제 뭐 거의 스컬핑 막바지에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네, 이런 뭐 이렇게 음각을 이런 식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나 이런 조금 특정 브러쉬들을 좀 넣어 놨어요. 예를 들어 뭐 이런 스네이크 훅 같은 브러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형태를 이렇게 좀 뺄 수 있어서, 네, 그래서 이런 좀 특정 브러쉬, 네,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, 주로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작업할 때 조금씩 필요한 그런 브러쉬들을 이렇게 우측에 조금 배치를 좀 해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뭐 퍼스펙티브나 그 다음에 이 투명도, 그리고 이 고스트 모드, 그리고 그 솔로 모드, 단일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어도, 오브젝트가 있어도 이거를 체크하면 하나의 레이어만 볼 수 있는, 네, 이거를 이런 것만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,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뭐 이제 이 T포즈라고 해가지고 형태를 변형을 하는 그런 건데, 이제 여기 G 플러그인에 보시면 여기에 트랜스포즈 마스터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리깅 할 때 쓰는 이제 그 아이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. 그래서 우측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거는 별로 없고, 그냥 이제 브러쉬나 이제 리깅, 뭐 그리고 약간의 작업하면서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. 네, 지금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치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이 드로우에 여기에 보시면 있는 건데, 얘가 뭘 의미하냐면 그 포컬 디스턴스라고도 하고 포컬 랭스라고도 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카메라 초점으로부터 이 피사체까지의 그런 거리,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아무 변화가 없고요. 이제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활성하게 되면 지금 이 수치 값을 변경할 때마다 오브젝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거고, 수치가 높을수록 왜곡이 좀 줄어들고 조금 실제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데, 저는 뭐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끄고 작업을 하지만,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 퍼스펙티브를 활성화를 하고 지금 이 초점 거리를 조절을 함으로써 약간 제가 원하지 않았던, 네,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오브젝트의 좀 형태? 좀 자연스러움? 이런 거를 조금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, 종종. 그래서 여기에 조금 배치를 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뭐 액티브 시미터리 대칭인데, 뭐 이거 대부분 이거는 뭐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을 하지만, 왜 여기에 넣어 놨냐면 뭐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
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G 리메시를 돌리고 싶어요. 네,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대칭이 켜져 있게 되면은 이 G 리메시를 돌렸을 때 네,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. 이 상태로 G 리메시가 된 거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좀 방지를 하고자 여기에 좀 넣어 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유즈 퍼스블 시미터리랑 이제 델리트 퍼시블 시미터리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놨는데 이제 뭐 모델링을 하다가 조금 형태가 완벽한 대칭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 뭐 사용할 수 있는 대칭이 있으면 사용을 하려고 넣어놨고,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아까 이런 UI를 구성을 할 때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게 이제 Enable Customize랑 이제 Store Config 이 두 개를 넣어서 이제 뭐 새로 추가하는 뭐 이런 UI나 아니면 빼버리는 UI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빼 놓았습니다. 네,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UI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플러그인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플러그인에 있는 기능들도 있고 영상의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네, 이 Enable Customize랑 Store Config을 이용해서 어떻게 UI를 구성을 하는지 뭐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이 아이 컬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 인터페이스 색상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또 도큐멘터에 이 백 여기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작업 백그라운드 색상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뭐 저의 뭐 UI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저스트 컬러 피커 그 프로그램까지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번에 못 다뤘던 저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UI들을 이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 서브 팔레트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기능들인데 그래서 삭제를 시킬 수도 있고 하면서 제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단축키를 눌러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제 이런 기능들 이거를 서브 팔레트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네, 이거에 대해서 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